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기술사관 동의과학대학교 기술사관 육성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선의수학점 과목명은 솔리드 모델링. 여러분을 선의수 과목을 강의할 김창동 교수입니다. 이 과목은 3차원 형상 모델링이 물론 하는 소프트웨어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 대학에서는 여기서 솔리드 모델링을 카티아를 이용해서 3차원 형상을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 과목에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서는 솔리드 모델링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에서 솔리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설명에 대해서 기초과정으로서 전체적인 복잡 형상까지는 가지 않고 단순 형상의 단순 명령어까지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전용 소프트웨어가 많이 요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소프트웨어는 카티아도 있고 NX, 옛날로 말하면 유지죠. 유지, 아이디어스와 유지가 합해지면서 NX로 된 NX.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NX와 카티아가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카티아, 설계자는 거의 카티아, 3차원 소프트웨어는 카티아가 최고로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발맞추어서 우리 해양대학교 링크 사업단에서는 여러분들한테 3차원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번 기회에 기능을 익히고 그래서 설계 기술을 배우는 그런 시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카티아란 것은 약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컴퓨터 에이디드 3디멘저널 인터랙티브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디멘전의 인터랙티브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상호작용에는 의미가 뭐냐고 볼 수 있으면은 이 대표적으로 CAD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CAM도 여기에 사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까지도 가능한 이 인터랙티브죠. 그리고 또 상호작용이라는 것에서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오토캐드에서 만약에 내가 작업을 오토캐드를 했다. 오토캐드를 파일을 그대로 카티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로서 한번 보면은 카티아란 것은 1980년대 초 3차원 전용 소프트웨어를 프랑스에 있는 다솔이라는 지금도 다솔은 지금 카티아를 보시면은 다솔이라는 이 회사의 명칭은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물론 IBM이 같이 소프트웨어는 다솔이고 하드웨어는 초반에는 IBM 중대형 컴퓨터를 공급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된 소프트웨어, 시작된 소프트웨어가 보잉사에서 항공기 전용 설계를 위해서, 왜냐니까 이 카티아의 강점이 공면입니다. 공면 설계가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수학하는 학자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서 수학적으로 오차가 있을 경우에는 전혀 모델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됐을 경우에는 다른
수학적인 특히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죠. 끊기는 점, 이런 점들을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잉사에서 항공기 전용 설계를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보급되면서 범용 소프트웨어로 개발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카담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2차원 드래프팅 기능을 보완을 하여서 좀 더 발전을 기하게 되어 있었고, IBM에서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소프트웨어는 다솔에 나오는 카티아를 이용해서 버전 4까지, 버전 4까지가 90년대부터 2000년 초까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로는 거의 우리 일반 PC용 버전 5, 그리고 버전 6에 지금 현재 나오는 버전 6는 플랫폼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죠. 조금 버전 4하고 5는 완전히 환경이 다른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중에서는 버전 6보다는 버전 5에서 6로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좀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버전 5에서 6로 넘어가는 플랫폼 환경으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교육의 버전으로는 버전 6가 아니고 버전 5에 나오는 소프트웨어 카티아를 주로 기능을 설명을 하고, 중간에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익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으로서는 보통 보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첫 번째 버전은 20짜리입니다. 20짜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뒤에 나온 버전 29짜리입니다. 물론 기능상으로는 변화가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케치에 배울 때 3D 요소 프로젝트라는 3D에 있는 요소를 2차원으로 투영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이 조금 변화가 있다든지 그 투바에 있는 명령어들의 위치가 조금 변화가 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과정을 지금 연습을 할 때는 지금 한국해양대학에서는 지금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있는 대학에서 원격으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사용할 때 바탕화면에 지금 이제 나오는 이렇게 두 가지의 아이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추천하는 거로는 조금 더 뒤에 거 쓰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주로 20으로서 맞추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든지 없으면은 윈도우 환경에서 프로그램 찾기에서 카티아를 찾아서, 여기도 보시면은 두 개 똑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찾아서 클릭을 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이제 버전 20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20을 맞추고 했다가 29에서 부르면은 로딩이 되겠죠. 업로딩을 시키면 되는데 29에 한 것을 20으로 하더라도 업로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이 원격으로 저희 대학의 컴퓨터에 접속을 하였을 때 바탕화면이나 아니면은 윈도우의 프로그램 찾기에 들어갔을 때 제가 말씀드린 20짜리, 여기 있는 20짜리를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카티아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카티아 안에 내부적인 내용이 바로 프로그램에 들어가도 됩니다만은 내부적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되는 건 모델링이라고 했는데 2차원이든 3차원이든 다 모델링이죠. 2차원 모델링, 3차원 모델링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처음 배우게 될 것은 여기에 있는 스케치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게 파트 디자인, 여기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일명 솔리드 모델링이죠. 솔리드 모델링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스케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게 이제 서페이스 디자인, 서페이스 모델링이죠. 이렇게 하시고 완성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2차원 도면으로 스케치하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하고 하면은 스케치는 3차원으로 가기 전에 기본적인 요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드래프팅, 도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 현장이나 아니면 가공오차를 준다든지 거칠 기호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기준선이죠. 기준선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아니면 용접 부위를 표시해 준다든지 할 때는 드래프팅에서 모든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래프팅이란 것은 도면, 2차원 도면, 여러분이 설계 현장이 아닌 생산 현장에 갔을 때도 필요한 게 드래프팅이죠. 거기서 필요한 양식들, 표시들을 다 소프트웨어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서페이스 파트가 되면은 이제 어셈블리로 가는 거예요. 조립으로 가는데 서페이스에서 어셈블리로 가느냐? 이거는 잘 이렇게는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서페이스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서페이스도 솔리드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서 파트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상세적으로 한번 조약을 해보면은 일단은 시작을 스케치로 시작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완성된 게 어디로 가냐니까 파트 디자인으로 가든지 또는 서페이스로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간 게 드래프팅 도면을 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품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어셈블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셈블리가 드래프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서페이스는 왜 어셈블리로 안 가느냐,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솔리드라고 했죠. 제가, 솔리드라고 뭡니까? 속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하면 여러분이 했던 재료역 시간에 했던, 재질을 주게 되면은 무게중심이라든지, 그죠? 카티아에서 물론 여러분이 간단하게 무게중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관성 모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페이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서페이스에서는 그냥 뭐만 있느냐? 그냥 껍데기만 있습니다. 겉면만 있다는 거죠. 존재하기 때문에 무게도 없고 질량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 쓰이느냐? 파트 디자인의 기능만 가지고 모델링이 불가능한 경우가 나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물론 파트에서 해도 됩니다만은 서페이스가 더 강력하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서페이스에서 해서 다시 파트로 넘어갔다가 부품 설계를 완성하고 어셈블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한다면은 이런 단계가 되겠죠. 기본 베이스는 스케치가 하고 파트 디자인하고 또는 스케치를 하고 서페이스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물론 스케치가 끝나면 서페이스로 가도 되고 파트로 가도 됩니다만은 일단은 절차상에서는 보통 얘가 1번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파트 디자인이 2번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디자인이 3번으로 배우고 제가 아까 중간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4번으로 어셈블리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상에서 단품에 대해서 어셈블리가 갈 수도 있다는 건 드래프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셈블리가 완성된 다음에 물론 이런 도면을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기초과정으로서는 원래 스케치를 마치고 나면은 스케치에서 파트 디자인의 한 40% 선까지 기능까지 가는 것을 다른 부가 변경까지면 한 60%까지죠. 가는 것을 기초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으로서는 지금 기초 과정이 스케치밖에 안 되겠습니다. 스케치밖에. 그래서 스케치의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도면 작업을 하는 게 도면 읽는 그런 기술도 조금 필요한데 그 시간을 보고 되면은 뷰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정면도 우측에가 있는 우측면도 위에가 있는 평면도에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설명까지 시간 할애가 된다면은 거기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으로는 스케치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을 주로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 설명 후에 간단한 예제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티아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제 왼쪽에는 카티아의 환경입니다. 환경이고 우측에는 3차원 형상이기 때문에 3차원 모델링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잘 써야 됩니다. 오토캐드만 해도 나머지 키보드로 쓰는 기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3차원부터는 거의 마우스와 키보드 기능은 굉장히 작죠. 치수 넣을 때만 넣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처럼 명령어가 반복되는 기능의 방법도 조금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런 환경인데 좌측에 있는 환경인데 카티아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여기 있는 파일에 새로 작성. 그래서 뜨면은 여기에 P라고 치면은 파트가 이렇게 찾아집니다. 이 파트 디자인이죠. 만약에 S를 찾으면은 S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찾아주는데 나는 파트를 하겠다. P 하고 클릭을 하시면은 파트가 되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환경이 뜨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바탕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작업을 할 때는 파란색으로 하는 게 눈의 피로감을 작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 영역에 대한 거 저는 바탕 색깔을 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영역의 이름을 조금 해놔야 나중에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빨리 정의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모델 트리라고 있습니다. 모델 트리. 자, 여기 있는 모델 트리는 뭐냐 하니까 내가 했던 작업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라인을 그린 다음에 그 라인이나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사각형으로부터 3차원 형상을 빼고
아니면 서페이스 작업을 했다, 서페이스 작업 중에서 어떠한 명령을 썼다, 이런 등등의 작업들의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게 모델 트리라고 할 수 있고, 그 위에 보시면은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어떻게든 클릭을 하면은 딱 들어가는 환경이 2차원인데 얘는 딱 들어왔을 때 작업이 뭐냐니까 3차원 형상이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각 평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각 평면이나 여기에 있는 XY, YZ 평면이나 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여기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하든지 여기 있는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릴 때 이 스케치라는 거는 2차원입니다. 2차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면을, 그러면 어떠한 평면에서 면에서 시작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거는 그 모델을 보고, 단품으로 끝나면 관계없습니다만 거의 단품이 아니고 여러 개의 부품이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했을 때는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XY 평면을 잡든지 아니면 YZ 평면을 잡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평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면만 있느냐, 이 평면만 말고도 또 평면을 만드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인 메뉴. 메인 메뉴에서는 금방 제가 잠시 카티아를 시작을 했을 때 하고 나서 카티아 환경이 뜨고 나면 어떻게 시작하더라를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설명을 드렸을 때 그런 기능들, 아니면 저장을 한다든지 출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을 여러 개 있을 때 창을 어떻게 불러온다든지 하는 등등의 기능들이 메인 메뉴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펑션 메뉴, 여기는 펑션 메뉴에서는 메인 메뉴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이콘 방식으로 조금 내려놨습니다. 내려놨고, 앞쪽에는 뭐 저장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함수를 한다든지 재질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얘를 캡처한다든지, 카티아에서 자체 캡처도 있습니다. 캡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보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펑션 메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죠. 이런 것들을 뭐냐니까 아이콘 바, 일명 툴바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능들이 있는 것을 유사를 모아놓은 바, 막대한 거죠. 그래서 아이콘이 모여있는 바 해서 아이콘 바, 또는 저는 그 중에 얘 한 개를 끌고 올 때는 얘를 갖다가 저는 툴바라고 하겠습니다. 툴이란 거죠. 툴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면 컴파스라고 있습니다. 컴파스가 뭡니까? 나침반이죠. 나침반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쓰는 우리가 뭐 제도할 때도 쓰고 컴파스가 있죠. 연필이나 펜슬을 넣고 원을 그린다든지 교점을 찾는다든지 하는 때에서는 그 컴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비슷한 게 상단에도 있습니다. 하단에도 여기 보시면은 XYZ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콤파스가 여기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단에도 또 똑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돌리면은 자, 돌아갑니다. 그렇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방법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데, 밑에도 돌고, 위에도 돌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모델 트리라고 한 게, 여기에 모델 트리가 있죠. 그는, 여러분이 기능 작업을 하는, 설계를 하는 데 대한 히스토리라 했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내가 여기를 하나 선택을 하면은 지금 여기 빨갛게 됩니다. 금방. 이게 XY 평면이고, YZ 평면이고, ZX 평면이라는 것입니다. 평면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렇게 뜨는 게 메인 메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툴바들은, 아이콘바, 툴바들은 내가 뽑아낼 수도 있고, 위치를 어디로 가도 됩니다. 위로 가도 되고, 우측으로 가도 되고,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얘들 위치가 보통 이렇게 우측, 이쪽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할 경우에는 그냥 상단에다 뽑아놨습니다. 강의상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따라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뒀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우측에 이렇게 넣으면은 들어가집니다. 빼놓으면 다시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툴바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G면 카티아의 이제 환경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 마우스 버튼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택. 내가 어떤 대상을 지정하고자 할 때 선택 1번 버튼. 이거는 옛날 마우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운데 버튼이 휠로 되어 있죠. 여기가 이렇게 그냥 버튼이 아니고 얘가 뭡니까? 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휠이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부터 휠의 우측 버튼을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은 선택이고, 2번은 지시, 3번은 화면 이동.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델의 회전. 그 다음에 로컬 펑션 윈도우의 활성화, 비활성화 있는데, 지금 휠 버튼으로 나오면서 이 두 개가 거의 같이 사용됩니다. 뭘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모델의 회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또 회전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모델분을 카티아에서 1번 버튼은 제가 지시를 했죠. 선택. 그쵸? 가운데에 나면 휠이라 했습니다. 휠을 선택 2번을 할 때는 방향 지시라는데, 지금 보면 오토캐드의 휠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오토캐드의 펜 기능,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 기능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3번 버튼을 2번 버튼을 눌린 상태에서 3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원이 생깁니다. 그 상태에서 돌리면은 이렇게 회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전. 지금은 물체가 없습니다만은 물체를 잠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을 선택을 하고 간단하게 크기 조작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3층을 만듭니다. 스케치를 하고 형상을 만들고, 또 이 면 잡고, 이건 이제 면이 되는 거죠. 평평하면 전부 면입니다. 평평한 면에서는 뭐를 할 수 있다? 스케치를 할 수 있다. 오늘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패드로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든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우스의 기능이, 아까 가운데 휠이 뭡니까? 잡으면 움직인다 했죠. 이렇게 펜 기능이 되고, 이 상태에서 3번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은, 눌린 상태에서는 원이 생기려면은 휠 버튼을 계속 눌리고 있고, 떼면은 화살표 생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은 줌이 확대되고, 내려가면 줌이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다. 그래서 마우스의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혀야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초적인 기본을 강의를 일단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2교시에서는 각 파트 디자인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스케치, 파트, 서페이스, 어셈블리, 그 다음에 드래프팅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